안녕하세요.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의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대표 차량이 있죠. 바로 4도어 쿠페 A7인데요. A7은 4도어 쿠페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CLS와 경쟁하고 있는 차량으로 스포티한 디자인과 아우디 특유의 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시승한 트림은 V6 3리터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 55 TFSI 카트로이며 가격은 1억 2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우디 A7 55 TFSI 카트로가 어떠한 매력과 상품성을 가졌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A7의 디자인은 전세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명회사라고 불리우는 아우디답게 빛이 들어오는 곳 어디든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는데 하다못해 사각지대 경고까지도 세련되게 경고를 해주는 미친 디테일까지 보여줍니다. 주간에는 매끈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고 야간에는 움직이는 라이트의 향연을 볼 수 있어 환경에 따라 A7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라이트 애니메이션은 언제 봐도 나도 모르게 와... 감탄이 나오는 오너를 만족시켜주는 특별한 감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하는 차량들이 이제서야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아우디는 18년도부터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으며 방향 지지등은 15년부터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를 장착해줘 역시 조명에 관해서는 어느 브랜드보다 앞서면서 완성도 높은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죠. 전면 디자인은 A6와 거의 비슷하면서도 곡선보단 직선을 활용하여 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라이트와 그릴, 에어 인테이크까지 각 부분마다 단계적으로 두툼하게 나눠져 있어 입체적이면서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닛은 깔끔한 라인을 보여주고 A7과 RS6에서 볼 수 있는 주간 주행등은 HD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이트 중앙에는 파란색의 라이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릴은 아우디 세단 특유의 육각 그릴로 되어 있으며 직선으로 이루어진 전면의 디자인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릴에는 커다란 아우디 엠블럼, 작은 카트로 배지, 전방 카메라, 주행 보조 기능에 사용되는 레이더와 레이저가 있는데 레이저와 레이더의 위치가 범퍼 하단이 아닌 그릴에 붙어 있어 앞차의 인식률이 상당히 높고 주행 중 파손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됩니다. 범퍼 하단부는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구멍은 막혀있지만 디자인 요소에 많은 에어 인테이크가 있으며 에어 커튼은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었습니다. 옆면은 언제 봐도 캬 감탄이 나오는 두툼한 팬더와 느려한 루프 라인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우디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굵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팬더에서 보이는 캐릭터 라인은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받게 하며 도어와 사이드 스커트의 캐릭터 라인은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동시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질리지 않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더에는 S라인 배지가 있고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은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며 모든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 접합 유리에 인색한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모든 도어에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외부 소음 차단에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A7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유려한 루프 라인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와 감탄이 나오는데요. 경쟁 차량인 CLS보다도 더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며 루프라인 끝에는 수동은 물론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포일러가 있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라이트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화로할 만한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후면은 처음 A7이 공개되었을 때 다들 미쳤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련되면서도 입체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날렵한 디자인을 더 살려주는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웰컨 애니메이션과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를 지원하여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 스포일러를 작동시키면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 만족스러웠던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머플러는 숨겨져 있어 요즘 트렌드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55, 40, 20인치의 5 더블암 스타일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우디 A7 55 TFSI 카트로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7의 실내 디자인은 출시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디테일이 있으며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실내 재질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A6와 아주 유사하였습니다. A7 55TFSI 카토로의 실내 디자인 구성은 12.3인치 LCD 계기판, 10.1인치 상단 디스플레이, 8.6인치 하단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전자식 기어,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내추럴 파인 그레인 버치 일레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발코나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에서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시동을 걸면 웰컴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계기판은 총 3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아우디 특유의 깔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의 테마와 더불어 정보도 아주 다양하게 표시해주며 스티어링 휠의 뷰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항목에서든 전체 화면으로 표시해주고 특히 지도는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여 경로를 확인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햇빛이 강한 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며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주행에 필요한 속도와 RPM을 깔끔하면서도 크게 표시해줘 만족스러웠는데 계기판 시인성에 대해서는 어느 브랜드보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와 햅틱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단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메뉴와 내비게이션, 하단 디스플레이는 시트와 공조기 조절,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터치에 적합하게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서 깔끔하지만 메뉴들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기능들도 섞여 있어 직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경로 미리 보기, 휴게소, 과속 카메라까지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정차 중에는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행 중에는 손글씨로만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 후 목적지 검색도 다소 느린 편이며 안내해주는 경로도 교통 상황을 인식하여 해주는 편이지만 간혹 이상한 경로로 안내해줍니다. 과속 카메라를 알려줄 때는 과속을 할 경우 감속하세요 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는 점은 만족스러웠으나 대체로 현재 단속 속도와는 다른 속도를 알려주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는 곳도 있어 내비게이션의 완성도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상단 디스플레이 위치가 계기판보다 아래에 있어 전방 시야를 확인하면서 보기에는 불편하였으나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선명하면서 색감도 좋아 영상을 볼 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공조기 조작을 위해 하단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요새 대부분의 차량이 터치로 변경되었는데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서 잘 안되는 공조기 온도를 드래그로도 조절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생각한 아우디의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공조기를 터치로 바꿀 거면 아우디를 보고 배우세요. 다기능 핸들은 영식 변경을 통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A8의 핸들과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잡는 느낌은 무난한 편이며 옵션에 따라 핸들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지만 핸들 버튼의 조작감은 피드백이 확실하여 아우디 특유의 쫀득한 조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잡는 느낌도 아주 좋고 조작 방법도 직관적으로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 빠른 가속을 필요로 할 때 전자식 기어를 아래로 한 번 더 내리면 뒤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내 재질은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대시보드나 센터 콘솔, 도어같이 눈에 보이는 곳이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물론 천장이나 2열 도어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죽과 우드 트림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하였습니다. 센터 콘솔이나 도어 버튼의 재질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작감도 아주 쫀득하며 2열의 차일드 락을 각 좌석마다 설정이 가능한 점도 아우디의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우디가 얼마나 운전자를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색 프리셋은 7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트로 배지에도 설정된 색에 따라 라이트가 점등되고 개인 설정을 통해 라인등과 표면등을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를 알아보기 전에 도어를 열면 도어 램프와 도어 스커프에 라이트가 켜지면서 온도를 반겨주며 당연히 2열 도어 스커프도 라이트가 작동하는데 아우디는 기능을 넣어주면 다 넣어주지 공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도어가 열린 곳만 실내등이 켜지는 디테일과 안전벨트에도 라이트가 전등되어 야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옆에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시동을 걸면 웰큰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라인등과 표면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받게 하여 댄디함의 아우디란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여기에 주행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라이트가 밝혀주는데 도어 버튼들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항상 밝혀주고 핸들에는 버튼뿐만 아니라 패들 시프트까지 라이트가 전등되며 사이드 미러에는 방향 지지등을 사용할 때나 사각지대 경고를 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라이트가 작동하여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발코나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은 기본 전동 시트에서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머리 받침대의 앞뒤를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우디는 기능을 안 주면 안 줬지 운전석과 조수석 차별은 하지 않는데요. 조수석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마사지 시트까지 작동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다양한 조절 방법을 통해 어느 운전자나 쉽게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가죽의 느낌은 나파 가죽같이 부드럽고 맨들맨들하며 쿠션은 허리나 다리 받침대는 부드럽지만 옆구리와 허벅지 받침대는 단단하여 마치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장시간 주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지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생각보다 몸을 잡아주지 못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열 시트도 발코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며 카시트를 설치 후 성인 남자 1명과 어린 자녀 1명이 탑승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습니다. 쿠페 차량이지만 머리 공간은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아 인상적이었으며 성인 3명이 탑승해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가운데 좌석은 센터 콘솔의 높이가 높아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고 시트가 편하지는 않아 단거리 이동에만 착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열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은 푹신푹신하지만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 편한 자세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으며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 약간의 피로도가 쌓이고 창문은 60%까지 열려 조금 답답하였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열 열선 시트, 일열 통풍 시트, 일열 마사지 시트, 일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향수, 소프트 클로징, 와이드 선루프, 정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뱅앤 올룹슨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7의 라이트는 사양등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LED로 작동하는 사양등과 레이저 라이트로 작동하는 사양등이 있는데, 레이저 라이트는 오토 하이빔을 켜놔야만 작동하고요. 라이트의 밝기는 차량 외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사양등이 작동할 때 커튼이 열리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LED로만 작동하는 사양등이라고 하더라도 동급 중 아주 밝은 야간 시인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할 경우 더 좋은 라이트 밝기를 보여주지만 짧은 범위의 직선으로만 라이트를 밝혀줘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인식도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레이저 사양등은 바로 중지되고, LED 사양등은 차량은 비추지 않으면서 사양등을 유지해줘 야간 주행을 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작동은 시속 60km에서는 LED 사양등, 70km에서는 레이저 사양등이 작동하며,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있으면 사양등은 거의 작동하지 않아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작동 알고리즘은 BMW iX50의 레이저 라이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무난하였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는 어느 브랜드보다도 아주 빨리 인식하면서 옆 차로의 차량까지 속도를 계산하여 주행하는데, 차선 중앙 유지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선 중앙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데, 마치 차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이런 느낌의 차선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급격한 코너에서도 알맞게 차선 유지를 해주고, 완만한 램프에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급격한 램프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돌아다가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상당히 애매하였습니다. 일단은 차선은 벗어나지 않으니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작은 크기와 부족한 정보량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에도 기능이 많은데요. 마사지 시트는 8가지의 종류와 3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졸음을 깨주는 정도로 작동하며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2열에서도 각각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1열은 발 밑의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2가지의 향수와 이오나이저를 선택할 수 있어 공조기에 대해서는 같은 급에서는 찾기 힘든 기능과 디테일이 남달랐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패스트백 스타일로 열리며 시트 폴딩을 지원하고, 공간은 535리터를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며, 시트 폴딩을 할 경우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캐디백은 물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될 만큼 길이와 폭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외 트렁크 왼쪽에 작은 수납함과 하단에 수납함이 있으며, 오른쪽에 12V 시가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좋은 화질과 선명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화각과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들에 따라 변하는 카메라 화각은 딱 사용하기 좋을 정도로 감도가 설정되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0.1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뱅앤 올룹슨 라이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음과 저음, 서라운드 음장과 3D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색은 플랫하면서 선명한 고음과 탄탄한 저음을 들려주며, 아우디 기본 오디오의 답답한 음색과는 전혀 다른 음질을 들려줘 오디오를 듣는 걸 좋아한다면 꼭 뱅앤 올룹슨으로 구성된 트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A7 55TFSI 카토르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340마력 50.99토크 미션 에스트로닉 7단 듀얼 클러치 미션 서스펜션 앞뒤 멀티링크 어댑티브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트 6 0에서 100km 공식 기록 5.3초 최대 한계 속도 210km 복합 연비 리터당 9.5km 연료통 73리터 공장 오탄가 95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이 있으며 주행 모드별로 변화되는 부분은 엔진과 미션의 반응 핸들의 감도 서스펜션의 댐핑이 달라지는데 서스펜션의 경우 롤 억제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755TFSI 카토르의 데일리성은 대형 세단이지만 결코 불편하지 않는 좋은 데일리성을 자랑합니다. 전고는 1425mm로 결코 높은 편은 아니지만 1열과 2열 모두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차를 할 때도 차의 너비가 1910mm로 전혀 부담 없이 주차가 가능하며 전방 주차를 하더라도 범퍼의 높이가 스토퍼보다 여유가 있어 부담 없이 전방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후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옆에 차량이 있어도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출차를 할 때는 4975mm의 길이 때문에 한 번에 출차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환경에서 크게 불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나 폭이 아주 좁은 길을 주행할 때도 전방 주차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조속에서 아주 가벼운데 가볍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느낌은 아니며 적절하게 고급스러우면서 가벼워 손목이 약한 분들까지도 만족할 만한 핸들 감도입니다. 핸들이 가벼워 시내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도 편하게 핸들 조작이 가능하고 차의 움직임도 부드러우면서 빠르게 반응해줘 경쾌하게 시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유턴을 할 때 2.7차선이면 유턴이 가능하여 대부분 환경에서 편하게 유턴을 할 수 있고 시내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가속력은 340마력을 자랑하지만 경쾌함보다는 부드러운 가속력을 보여주며 주행 환경에 따라 악셀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어 오르막길이나 고속도로에 합류할 때 답답함 없이 여유롭게 가속이 가능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다른 독일 브랜드와 다르게 조금 묵직한 편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밟아줘야 제대로 된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고속주행 안정성은 어느 아우디 차량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차의 움직임 덕분에 직진을 하거나 램프로 돌아 나가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점은 거의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전방 시야는 주위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후방 시야도 쿠페 차량이지만 의외로 좋은 시야를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사각지대 경고 기능과 더불어 주위를 확인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A755TFSI 카토르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A755TFSI 카토르의 0에서 100km 기록은 5.36초, 80에서 120km 기록은 3.28초, 0에서 200km 기록은 21.5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료가 주요되었음에도 공식 0에서 100km 기록 5.3초에 가까운 가속력을 보여주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오차 범위 이내의 성능을 자랑하여 엔진 성능 유지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엔진의 반응은 약간의 터보력이 있는데 승차감 모드에서 페달을 짧게 밟더라도 반응은 하지만 차의 움직임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승차감 모드보다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악셀 페달을 깊게 밟을 경우에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어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체감되는 가속력은 가속을 시작할 때 엔진 소리가 엔진의 소리가 아닌 전기보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속할 때 느껴지는 펀치력은 초반에는 느껴지다가 점점 펀치력이 약해지며 의도적인 변속 충격도 미미하게 느껴져 아우디 특유의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초고속 주행은 직진 안정성은 아주 좋지만 칼치기나 급격한 핸들 조작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완만하게 차선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차감 모드에서 주행할 때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변속 충격은 거의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미션은 변속이 되지만 엔진이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동 후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션은 빠르게 반응하나 엔진이 약간 느리게 반응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더 많은 RPM을 사용하면서 빠른 변속과 함께 약간의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고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승차감 모드와는 완전히 다르게 빠른 변속과 함께 가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동 후 가속을 할 때도 승차감 모드와 확연히 차이 나는 빠른 미션 반응과 엔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은 아주 빠릿하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듀얼 클러치 특유의 직결감이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게만 변속하여 오토 미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운시프트는 빠른 모습을 주로 보여주지만 업시프트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소 느리게 반응하여 수동 변속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동력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A7 55TFSI 카트로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했을 때 제동거리 38.69m, 시간 2.6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시승차의 주행거리가 1000km도 되지 않아 최상의 브레이크 컨디션이 아님에도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영속으로 테스트를 반복하자 40.19m, 40.64m까지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상 밀리는 경우는 없었으며 길들이기가 완료될 경우 더 좋은 제동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A7 55TFSI 카트로의 핸들링은 뭐랄까요? 분명 여유롭게 핸들을 움직이는데 차의 반응이 빨라 편하면서 고급지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영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갈 때 핸들을 여유롭게 움직여도 차가 바로바로 따라가죠. 조잡하지 않고 고급지게 코너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행할 때 느껴지는 롤은 억제는 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승차감 모드에서 주행 중에 핸들을 조작하면 롤이 바로 느껴지지만 의외로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속 80km로 장애물을 피할 때도 아주 안정적이면서 빠른 차의 움직임 덕분에 쉽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속 100km에서는 롤이 많이 느껴져 심리적으로는 조금 불안하였지만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칼치기를 하더라도 느껴지는 롤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할 때 서스펜션이 승차감 모드보다 확실히 단단해지면서 롤 억제력은 조속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지만 시속 100km에서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칼치기를 할 때는 확실히 롤이 조금 더 억제되어 더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너링 성능은 딱 차급에 맞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의 한계에 가까운 속도가 아닌 적절한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며 핸들 조작에 따른 경쾌한 차의 움직임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의외로 아주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주행할 때는 뉴트럴한 차의 움직임과 함께 경쾌하게 돌아나갈 수 있어 인상적이었지만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주행할 때는 안정적인 차의 움직임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코너에 진입 전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코너를 돌아나가는 와중에 타이어의 스키등과 함께 뒷바퀴 슬립이 발생하면서 아주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는데 운전자가 개입하기도 전에 카트로와 함께 차량의 전자장비가 빠르게 개입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급격한 코너에서는 심리적으로 차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카트로의 도움으로 차의 움직임은 끝까지 버텨주려고 노력하며 의외로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타이어의 슬립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닿는 코너에서는 무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롤도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
확실히 급격한 코너나 경사가 닿는 코너에서는 전륜이나 후륜 차량보다 상시 사륜 차량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MVH를 알아볼 텐데요. 촬영 중 마이크의 파손으로 녹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OOTFSI 카트로의 소음은 수치로만 전해드리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A7 OOTFSI 카트로의 정차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된 수치도 아주 좋은 편이며 가속할 때도 엔진 소음의 유입이 적어 아주 정숙하였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5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70%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도어 방음은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준수한 도어 방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6dB, 시속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도 아주 정숙한 편이나 20인치의 휠로 인해 풍전음보단 노면 소음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A7 OOTFSI 카토로의 승차감은 흡사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렬의 승차감은 노면이 좋은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피칭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시트나 핸들의 잔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하다못해 페달에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 잔진동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요초를 지날 때 출렁거리거나 통통 튀지 않는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주 기분 좋게 요초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의 굴곡으로 인한 잔진동이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거슬리지 않고 포트홀이나 노면이 심하게 불규칙한 곳을 주행하더라도 하나의 막을 거쳐서 전달되고 과속 반지턱은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으며 시속 40km까지 주행해도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2열의 승차감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잔진동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 거슬리지 않으며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6, 국도 평균 0.1, 최대 2.1,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1.8,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0.8,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1.7,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4로 A7 OOTFSI 카토로의 승차감은 어느 누가 타더라도 만족하는 승차감이라고 생각됩니다. A7 OOTFSI 카토로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입니다.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모포, 광주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4.5km, 광주에서 모포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4.5km, 1박 2일 동안 약 300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7.9km를 기록하여 6기통 엔진의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우디 A7 OOTFSI 카트로에 대한 저의 총평은 아우디 차량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좋다 입니다. 아주 멋진 외관 디자인과 차별화된 라이트 애니메이션, 미래지향적인 실내 디자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편의사양, 경쾌하면서 고급스러운 핸들링으로 남녀노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한 점까지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우디 A7 OOTFSI 카트로의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아우디 A7 OOTFSI 카트로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잣도박이었습니다.